안녕하세요. 영혼의 숨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3월 11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는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하도 이제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또 간접적으로 이제 저처럼 코덱스나 이제 다른 증권사 상품을 통해서 나스닥이나 이제 S&P 500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떤 지점에서 과연 이제 진입을 하고 또 어떤 지점에서 좀 빠져나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타점이 높은 곳에서 이 쌍봉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기상 어떤 큰 틀에서 이렇게 이탈해 주는 이 시간, 이런 시간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죠? 그리고 대략 이제 이 고점 한 18%, 200일 이평선에서 이제 이격이 한 18% 정도 벌어지면 조정이 나왔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계속해서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중장기적으로 이제 60일 이평선이나 120 이평선 혹은 200 이평선이 이제 모두 다 정비열돼 있어요. 아직 미국 시장이 뭐 큰 틀에서 추세상으로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200일 이평선처럼 큰 틀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큰 틀에서는 미국 증시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 단지 어디까지 주가가 밀려 있느냐, 200일 이평선까지 밀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강할 때는 62평을 따라 움직이고, 그 다음 이제 122평, 그 다음 202평. 현재로서는 미국의 나스닥 100은 202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상으로 202평의 기울기만큼의 그런 상승 각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죠? 좀 이제 기울기가 상승 각도가 요번에 급락을 통해서 이제 좀 완만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200일 이평선 오늘 일시적으로 깨지기도 했는데 현재 200일 이평선이 18,800원이에요. 주가는 다소 이제 회복이 되면서 조금 높은 위치에서 끝나긴 했는데 18,800원입니다. 여기가 이제 200일 이평선이고, 뭐 저는 님들한테 이제 제가 뭐 계속 누차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200일 이평선에 오면 이제 좀 안정스럽게 진입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좀 드렸고, 저는 오늘 진입을 좀 했습니다. 진입을 좀 했고, 뭐 결과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진입을 했고 이제 2월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 주가 흐름이 이제 좋아서 뭐 그렇게 밤잠을 설치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에 이탈한다고 해서 뭐 급격히 더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죠? 현 주가는 18,970원으로 200일 이평선보다 이제 3.74% 위에 있어요. 3.74% 위에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의 사정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복잡해요. 또 간밤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시장과 맞물린 그런 흐름 속에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가 좀 살펴볼게요. 어제 그 장 시작 전에 이제 3분 44초 전이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S&P 500이 1.43, 나스닥 100이 1.71, 러셀 2000이 1.23% 이제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 시장에서만 떨어진 게 아니고 어제 우리 증시 마치고부터 선물 지수가 크게 그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런 그 빅테크들이 이제 크게 그 영향을 주었고요. 뭐 이때 장 시작 전이에요. 엔비디아 2.3, 테슬라가 이제 4.18, 여기서 뭐 15%까지 이제 급락이 있었는데, 결국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선물지수 설명드릴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제 거버먼트 이제 셧다운, 룸스 다가오는 이제 정부 셧다운 문제, 이 부분에 이제 스탁이 싱크 가라앉았다. 뭐, 장중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4.6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원래 그 정부가 이제 예산안을 쓰려고 그러면 미국은 이제 10월에서 9월 이렇게 회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1년 쓸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정부 한도 부채가 36조 달러를 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민주공화 양당에서 이제 하원에서 이 공방을 펼쳐요, 서로. 그래서 이제 미국 의회에서 두 번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어요. 3월 14일까지. 예, 지난번에도 한 번 이제 정부 셧다운 문제, 또 정부 셧다운 문제 나오자 임시적으로 이제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몇 개월 유예하는 거죠. 3월 14일까지. 지금 현재 공화당이 이제 레드 수입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상원 대통령 포함해서 하원은 이제 218대 214 내석 차이인데, 만약에 하원에서 이제 민주당이 전체 반대하고 상원에서 동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공화당에서 동조를 하게 되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죠. 현재 정부의 부채 한도는 36조 1천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을 마음대로 쓸 수 없죠. 이제 재정적 조치, 지금까지 돈 나가고 있던 거, 뭐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6만 명을 해고한다든가, 또 삼성전자 이렇게 반도체 보조금 주던가 안 준다든가, 해외 원조 이런 거 안 준다든가, 우크라이나 지원 끊는다든가, 방위비 협약 여기서 돈 더 내라고 이제 강요를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고 나가는 돈을 줄이고 일단은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죠. 왜냐하면 미국의 부채가 지금 3개월마다 1조 달러씩 증가를 해요. 그럼 이제 빚이 계속 증가를 하니까 채권 발행을 계속 늘려야 되잖아요. 금리가 지금 10년물이 4.2%를 넘나들고 있으니까 8천억 달러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통과된 이제 임시 예산안이 그 향후 10년 동안 세금을 이제 4조 5천억 달러 줄이고 정부 지출을 2조 달러 삭감한다. 이게 이제 찬성 217대 215로 간신히 이제 통과가 됐어요.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입지를 좀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국경 강화 예산이나 국방비 3천억 달러를 증액시키고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4조 달러를 늘려주는 이 조건하에 이제 정부 셧다운을 막은 거예요. 근데 이 기한이 이제 또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 셧다운 문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could happen,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이러한 문제도 지금 미국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UBS는 이제 그 테슬라의 타겟 목표를 기존에 259달러에서 이제 225달러로 또 내리는 악재가 이제 그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술주들이 이제 폭락을 했는데, 테슬라가 15%, 엔비디아가 뭐 마이너스 5% 넘었죠, 장중에. 그래서 대부분 뭐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3% 이상이 이제 빅테크들이 좀 그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그 2025년 연초부터 메가7, 매그니피스트 7의 이제 시가총액 이 부분이 1조 5천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전체가 사라진 거하고 이제 동일한 그런 효과를 낼 정도의 우리 시장 하나 자체가 이제 미국 7개 기업에서 시가총액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서머타임 뭐 이거 실시로 이제 1시간 일찍 끝났는데, 기술주 XLK가 이제 마이너스 4.20, 그 아마존과 테슬라가 소속해 있는 이미 소비재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3.53, 이 두 가지 섹터가 이제 강하게 부러지면서 S&P 500도 2.7% 이제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요. 금융 섹터도 오늘 약했습니다. 마이너스 2.22% 하락을 했는데, 보시면 뭐 테슬라, 브로드컴, 엔비디아 뭐 전부 다 마이너스 5% 이상, 애플 마이너스 4.85,
메타 4.42, 구글 4.49, 대부분 마이너스 3% 이상 강한 하락을 줬죠. 여기에 이제 장 마감하고 오라클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액이나 이제 주당 순위 이쪽에서 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시간에서 또 마이너스 5%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오전 7시에, 오늘 11일, 우리 시각으로 오전 7시에 재개장되면서 미국 선물이, 나스닥 100 선물이 마이너스 1% 이상 떨어지는, 이런 강한 효과도 주기도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이제 공포지수, 빅스지수가 28.17까지 올라와 있는데, 30이면 사라, 이런 격언도 있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약간 계절적 요인도 있습니다. 은행주들이 JP모건 4.15 포함해서 대부분이 이제 3% 이상 낙폭을 이제 기록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메가캡, 애플이 이제 1820억 달러, 엔비디아가 1390억 달러, 테슬라가 1300억 달러, 구글이 98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980억 달러, 또 메타가 700억 달러, 아마존이 이제 500억 달러가 시가총액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비운의 하루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이제 공포의 빅스지수인데 우리가 좀 알아둘 것이 있어요. 현재 이 녹색이 이제 올해 흐름입니다. 2025년도 이제 빅스지수의 흐름인데 역사적으로 요 3월 10일 요때까지 이제 공포지수가 굉장히 크게 올라요. 그대로 이제 4월 중순까지 급락을 하죠. 아마 요때가 이제 세금 만료 4월 15일 요때까지 그 이후에 세금 내놓으라고 이제 약간 공포지수가 높아지고요. 그 뒤로 이제 쭉 한 우상향 합니다. 10월 달까지. 그리고 이제 12월 달까지 굉장히 급강하면서 주식이 강해지는 미국의 역사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올해도 이제 이 역사적인 추세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이걸 왜 참고를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이제 발런테이데이 이후에 미국 증시가 약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역사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맞았죠.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11월 달까지는 주가가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정책적인 혼선 또 정부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증시가 현재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 증시가 이렇게 2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왔잖아요. 2020년도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또 막대한 돈이 풀렸고, 2023년도부터는 이제, 죄송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혁신으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빠르게 커지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때 정부는 이제 확대 재정 정책을 썼고요. 또 중앙은행은 이제 가계와 기업 이쪽으로 이제 돈들을 뿌렸죠. 막대한 돈들을 이제 뿌렸는데 그러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그러한 요인으로 한번 늘어난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쉽게 줄지를 않죠. 결과적으로 이제 화폐 공급량 이거에 의해서 상품의 가격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이제 시중에 퍼진 이제 막대한 유동성 이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랠리를 보이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챗 GPT 사태를 맞으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2년 이상 이제 고공 행진을 하다가 한 번이 이제 2024년 7월 달에 200일 이평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도 이제 3월 달에 200일 이평선에 두 번째 이제 닿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장기적인 그 지지점으로 작동하고 있는 곳이다. 예, 그래서 이 한 번 정도는 이제 베팅을 걸어봐도 되는 그런 그 시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어나가 보면,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이 흰선, 예, 1928년도, 이때부터 이제 평균치예요. 이때부터 평균치는 이제 S&P 500이, 예, 계절적으로 어떤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다가 3월 18일까지 이제 하락을 하고 다시 이렇게 되돌려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고요. 또 이게 이제 1990년대 이후에는 요 3월 10일 이후에 이렇게 강세 반전을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월 11일이잖아요. 그죠? 3월 10일 날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더라. S&P 500이 3월 10일 이후에 반등을 하더라. 요 계절적인 그 흐름이 있으니까 요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그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악재를 줄 수 있는 부분, 그냥 4월 15일 요때까지는 공포지수, 빅스지수도 좀 많이 하락을 하고요. 4월 15일 날 요 세금 내야 되니까 요때 이제 다시 좀 증가를 하는 이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일본의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4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뭐 양호하죠. 실질적으로 2.2, 처음 예상은 2.8에서 이제 이전 예측 1.2에서 상당히 올라온 2.2, 뭐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됐죠. 뭐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더 좋아요. 뭐 일본은 뭐 수출이 잘 된다. 엔의 약세를 통해서 이제 이런 걸 이끌어 오고 있는데 최근 그 달러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달러 엔이 146엔대로 지금 내려앉고 있어요. 엔이 이제 초강세를 보이면 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관심 있게 그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수께서 강하면, 예, 그리고 트럼프 주가가 이제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그 슬럼프를 많이 겪고 있죠. 현재 2025년 연간으로 41.4%나 이제 급락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테슬라 투자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지금 현재 이어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제 트럼프발 그 정책적 혼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단기간에 급락을 하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홍콩 항생은 20%나 뛰어오르고 뭐 우리나라 증시는 뭐 그나마 예, 역성장은 하지 않으면서 이제 선방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비드 때 중앙은행에서 돈 많이 풀고 이제 정부도 확대 재정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이제 굉장히 많이 단기간에 급증을 하면서 결국 코비드 인플레이션이죠. 코비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막대한 돈을 지출하면서 예, 결국 인플레이션을 이제 유발했고 특히나 여기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그 원유 또 에너지 가격의 급등 또 식품 가격의 급등 뭐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이제 지속해서 더 높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그 발생을 시켰죠. 그래서 거의 한 9% 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오다가 네, 지금 현재는 디스인플레이션 4.3%까지 이제 IMF 글로벌 예,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여기에 따른 이제 금리 조정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2025년도 전 세계 이제 GDP 성장률 이 예측치를 보면 미국이 2.7, 영국이 1.6, 중국이 이제 4.6, 프랑스 0.8, 인도가 이제 6.5, 일본이 1.1. 뭐 인도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동남아 국가들을 보면 베트남이 이제 6.1. 그래서 제가 그 성장률이 높아서 이제 베트남 증시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 필리핀이 6.1, 인도네시아가 5.1, 말레이시아 4.4, 싱가포르 2.5, 타일랜드 3%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제 우리나라 뭐 5% 이상 성장할 때 뭐 이런 때가 이제 기억이 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이 지점은 기다렸던 지점 아니겠어요? 그죠? 200일 이평선 여기 오면 좀 진입을 해야 되겠다. 예, 제가 오늘 이제 진입을 했었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미 이제 우리나라 선물지수 얘기를 할 때 제가 오늘 200일 이평선에 닿아서 그냥 안 보고 진입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급락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주가 흐름만 보면요, 장중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플러스 돌아서면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도 이제 많이 올랐었잖아요. 18,970원이 아니라 시간 외에서는 이제 19,150원으로 끝났어요. 오늘 미국 증시가 많이 내려서 이제 추가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뭐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를 기다리는 것, 우리가 이제 야구에서 이 볼을 안 치고 이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올 때 때린다. 이런 거 볼이죠. 그렇죠. 예, 요런 지점에서 이제 막 타구를 함부로 날리는 거는 이건 볼을 때리는 거예요. 예, 막 볼을 때려서 안타를 치겠다 이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뭐 이런 데는. 네, 요런 데는 이제 내가 스트라이크를 골라서 치겠다. 그런 거죠. 기다리는 거죠. 공이 이쁘게 들어와서 이제 내가 좀 신체 감각이나 잘 타구를 맞출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이제 기다려서 그 배팅을 걸었다. 기다리는 것도 이제 주식입니다. 주식은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세 반전을 하면서 예, 큰 틀에서 200일 이평선까지 이제 물러나서 조정을 주는 바람에 제가 이제 현금화권을 해야 된다 그랬죠.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 진입이 이제 용이한 구간까지 들어왔다. 특히나 이 공포지수, 빅스 지수가 이제 28까지 오르고 30이면 무조건 사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30 정도 되면 내릴 만큼 내린 것이거든요. 또 CNN 머니가 제공하는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 여기도 15 정도 극심한 탐욕으로 떨어져 있고 여러 지표들이 이제 예, 미국 증시가 이제 단기간에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 단기간에요. 물론 여기서 뭐 큰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만약에 뭐 어떤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큰 틀에서 뭐 주가가 폭락할 수 있지만은 현재는 뭐 그런 상황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죠? 그렇게 되려 그러면 이 62평이 이제 급격히 꺾여 내려와야죠. 그죠? 지금은 현재 장기 이평선들이 전부 다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런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간의 조정, 뭐 이런 조정은 진입의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현금을 보유하시고 나는 좀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겠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래서 잘 기다리시고 202 이평선에 어느 정도는 진입이 용이해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